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살아생전 우리에게 남긴 예언입니다. 로게릭으로 50여 년을 병고에 시달렸던 그는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주와 양자 중력에 관한 연구에서 블랙홀 한가운데 특이점의 존재를 증명하고 블랙홀이 입자를 내뿜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종래의 학설을 180도 뒤집어 놓았는데요. 현대 물리학의 대중화를 일군 역사적 학자이자 신체의 한계를 지배한 그가 예언한 인류의 참혹한 미래. 과연 그 경고와 종말론은 무슨 근거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호킹이 말한 200년과 지구 멸망의 6가지 이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 영상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그는 편치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현대 물리학 대표학자로서 2018년 7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과학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그런 그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인류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비록 그의 영혼은 이승을 떠났지만 살아생전 그가 남긴 인류를 향한 경고와 예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BBC 방송을 포함한 해외 주요 외신들은 호킹의 말을 빌어 이르면 수십 년 뒤부터 인류에게 거대한 재앙과 외부의 위협이 벌어질 것이라고 거듭 보도해왔습니다. 호킹의 말인즉슨 인류는 머지않아 멸종에 가까운 대재앙의 희생물이 될 것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계 행성에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현 인류가 당장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구 종말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소행성의 충돌 같은 외부적인 것들이 언급되지만 호킹은 이 외에도 기후변화, 핵전쟁, 변종 바이러스, 인구 폭발, AI 같은 것들이 잠재적으로 큰 위험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우선 기후변화는 호킹이 말하는 인류 종말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로서 여러분도 지극히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호킹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경학자들이 지적해온 지구 멸망의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호킹은 특히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티핑 포인트에 대한 두려움을 표한 바 있으며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결정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살아생전 그는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다가왔다고 말하며 때가 되면 지구는 섭씨 460도의 고온 속에서 황산비가 내리는 금성처럼 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금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무려 94%에 이릅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 행성의 표면 온도를 올리는데 덕분에 금성의 평균 온도는 무려 730K, 즉 섭씨가 475도에 달하죠. 일전 영상에서 수도 없이 다뤘지만 지구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메탄가스 등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수치를 높여 온난화를 가속화해왔고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 해충 및 유해동물들의 증가, 북극곰의 죽음, 유례없는 사막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관해 얘기를 한다면 끝도 없을 텐데요. 호킹은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AI의 발전이 향후 인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서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느 순간에 이르러 인류의 종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죠. 당초 호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적지 않은 학자들이 철진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라고 반박하였으나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러프킨은 그의 저서인 노동의 종말을 통해 이미 자동화가 인류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었고 실제로 오늘날 산업이 기괴하는 노동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결말을 제시하곤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중국 청강저장대 계산학원 부원장은 AI가 널리 활용되면 인간을 불필요하게 계산하거나 기억해야 할 것 등을 크게 줄이는 대신 더욱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계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AI 시대의 도래는 인간에게 종말이 아닌 자유를 선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론으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의견들 또한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이에 관해서는 AI로 무장한 기계가 학습을 통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의견이 뒤를 잇기도 했죠. 다만 호킹의 우려와 같이 AI가 인류를 위협할 경우 우리가 우주로 벗어난다고 한들 과연 살아남는 것이 가능할까요? 쫓아오는 속도는 머스크의 로켓보다 울트론의 해킹이 더 빠를 텐데 말입니다. 호킹의 멸망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일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는 우주 어딘가에 있을 지적 존재의 신호를 포착하기 위한 미국의 세티 연구소에 대해 여러 차례 난색을 표한 바 있는데요. 호킹은 디스커버리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외계인이 지구를 찾는다면 그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여 인디언들에게 끼쳤던 결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확인한 외계인들은 자원 확보를 위해 지구를 공격하고 결국 이주까지 하고 말 것이란 얘기였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세티 연구소의 세스 쇼스탁 박사는 호킹의 말은 증명되지 않은 두려움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지구와 자원에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들을 찾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수십억 년 전에 지구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이 부분 또한 과학계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으로 우주에 인간 외 지성체가 존재한다면 진작에 지구를 취했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과 아직도 지구는 미지의 영역이 많아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존재하고 있죠. 호킹은 생전 여러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재앙이 어느 특정 해에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작겠지만 세월이 계속 흘러 앞으로 1000년 혹은 만년이 지나면 대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많이 갔구나 싶은 게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고 하는데 당장 한 주, 한 달 만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현실에서 천년만년은 너무 안전빵 예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그는 향후 인류가 언젠가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퍼져나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최소 수백 년 안에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외계 식민지를 세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기간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 머스크가 출연한다면 어떨까요? 비록 오늘날 미치광이 트위티언으로 자리매김한 그이지만 2024년 화성 이주를 목표로 로켓 개발과 우주 탐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호킹의 예언에 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인류가 멸종할 대재앙은 불가피할 것이며 그 시점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파피용의 메시지와 같이 인류가 외계로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끝내 멸종하고 말 것이란 건데요.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는 말합니다. 호킹 박사의 여러 경고 중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지금 행동에 나설 수 있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그의 경고와 예언은 팩트 그 자체가 가지는 힘도 있지만 지구와 인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당장 오늘만 보고 살기도 바쁜 현대사회에서 당장의 내일마저 불투명한 오늘, 과연 우리는 그가 말하는 200년을 대비할 준비를 마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리 인류의 멸망은 무엇으로 인해 야기될 것이며 우리는 호킹이 말하는 바와 같이 200년 뒤 지구를 벗어남으로써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코인, 스페이스X가 떡상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한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언제나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씩만 클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하는 오징어 스릴러팡이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